탈모라는 건 충분히 극복이 될 수 있어요. 원장님 모발 이식 하신 거 아니죠? 네, 저 모발 이식 안 했습니다. 제대로 된 방법을 쓰니까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영양제, 아무리 좋은 두피 케어 막 다 받아도 없이 하는 거는 진짜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환자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오, 근데 바뀐 게 있어요? 그쵸? 뭐냐면 와, 이 진짜 원장님 사진이 맞아요? 맞아요. 이제 한번 숙여보실 수 있어요? 숙여볼까요? 원장님 모발 이식 하신 거 아니죠? 네, 저 모발 이식 안 했습니다. 근데 원장님도 이렇게 탈모인이셨네요. 그럼요. 탈모 외기를 지금 15년 차를 15년 차? 사실 탈모 약만 15년이고요. 그 전부터도 머리카락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던 거는 너무 오래전부터라서 초등학생 전인데도 정수리가 얇아져 있더라고요. 찐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극복까지 하신 케이스다 보니까 아마 이런 머리로 지금 스트레스 받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정말 좋은 정보를 팍팍 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쵸. 사실 탈모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닌지가 진료를 볼 때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죠. 왜냐면 이 사람의 고충을 내가 이해할 수 있냐, 공감할 수 있냐, 이거 굉장히 큰 부분이잖아요. 원장님 뭐 별의별 시도 다 해보셨죠? 전 다 해봤죠. 진짜 외제차 한 대 값 정도는 썼습니다. 머리에는. 지금은 제가 이걸 전문으로 하니까 저는 거의 매일같이 논문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업데이트된 정보라던가 요 치료는 효과가 없었는데 헛돈을 날렸구나, 약간 이런 생각들을 요즘에 많이 하죠. 와, 그러면 이제 탈모를 멈추고 풍성한 머리숱으로 다시금 태어난 이 팁들을 한번 팍팍 오늘 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진짜 빨리 인지했어요. 중학교 때 미용실을 가잖아요. 무슨 중학생이 머리카락 이렇게 가늘어, 약간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아, 자주 들었어요? 갈 때마다. 그래서 저는 거의 2주마다 머리를 깎았거든요. 왜냐면 항상 이렇게 짧게 했어요, 어릴 때부터. 왜냐면 머리가 길잖아요. 자꾸 처지면서 더 비어 보였거든요. 미용실에서 이제 저도 긴 머리를 하고 싶다고 하니까 머리카락이 얇아가지고 그런 긴 머리들은 안 어울려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때 이미 상처를 받으면서 자꾸 짧게 했는데 갈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쨌든 저도 사춘기잖아요. 네. 얼마나 예민하겠어요. 근데 이제 자꾸 이 탈모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때는 커트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저 됐으니까 빨리 결제해 주세요 하고 그냥 돈 내고 나간 적이 있어요. 어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그런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분이 지금 이렇게 완전 다 극복했다는 게 너무 희망적이네요, 근데. 그쵸. 제대로 된 방법을 쓰니까 좋아지더라고요. 성인이 되고 나니까 나를 좀 가꾸기도 해야 되고 이성한테 이제 또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들고 이런데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니까 더 나이도 들어 보이고, 남자는 머리빨이라는 게 진짜 크게 와닿는 게, 저를 어릴 때부터 봐왔던 사람들은 제가 지금이 제일 동안이라 그래요. 어쨌든 성인 때 저는 그걸 가장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머리 얘기 나오고 이러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그러셨겠네요. 엄청 그렇죠. 예를 들어 나 요즘 머리카락이 좀 얇아진 것 같아. 그러면은 왠지 그 다음엔 내 얘기를 할 것만 같아가지고 막 딴 데로 괜히 자리를 뜬다거나 약간 이런 경험들이 많죠. 저는 머리가 빠지기보다는 머리가 계속 가늘어졌어요. 그래서 정수리가 휑해 보이는 정도로. 그거 약간 사진 찍거나 이랬을 때 막 충격받지 않아요? 뭐 하얗게 보일 때. 근데 사실 진짜 탈모인들은요, 네. 자기 머리를 사진을 찍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대학 다니면서부터 사진이 거의 없어요. 심지어 저 졸업사진도 안 찍었어요. 왜냐면 찍히는 거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이렇게 정면을 했을 때 여기도 자꾸 비치니까. 그리고 특히나 야외 촬영을 하게 되면 더 많이 비쳤단 말이에요. 햇살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바람이라도 불면 확 날리면서 이제 갈라질까봐 그 걱정 때문에 그냥 아예 졸업사진 자체를 대학교 때 아예 안 찍었어요. 그래서 진료실에서 볼 때도 진짜 탈모인들은 자기 사진 안 가져와요. 제가 그래서 풍성해지고 나니까 요즘 사진을 엄청 많이 찍어요. 환자들이랑 찍고 직원들이랑 찍고, 이게 머리에 자신감이 생기니까 사진을 자꾸 찍고 싶더라고요. 와, 원장님은 진짜 산증인이시네요. 그렇죠. 정말 많은 분들에게 되게 큰 희망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원장님이 과거에 탈모를 극복하기 위해서 했던 것들 어떤 게 있어요? 일단은 모든 샴푸를 다 써봤죠. 미용실에서 샴푸도 다 사서 써봤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하는 두피 관리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엔 두피 관리 센터가 좀 많았지만 예전에는 미용실이 그런 것들을 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관리 막 몇 회 끊어가지고 하고 이런 것도 했고, 그 다음에 또 탈모 영양제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사봤죠. 뭐 맥주용, 비오틴, 그냥 머리에 좋다라는 영양제들은 다 사서 먹어봤었고요. 그 막 기구 같은 것도 써봤어요. 막. 그럼요. 막 여기 혈류 좋아지는
좋아지면 또 좋아진다고 하니까 뭐 목 마사지 기계도 사고 막 별의별 다 샀죠. 병원에서 막 주사도 맞고 레이저 치료도 하고 PRP라고 해가지고 내 피 뽑아가지고 또 놓기도 하고 막 별의별 거 다 했어요. 탈모인들이 해볼 수 있는 것들은 그냥 다 해본 거네요. 그쵸, 다 해봤죠. 진짜 다 해본 입장에서 심지어 의사가 돼본 입장에서 그쵸. 요거는 탈모 개선에 사실 그렇게 크게 도움받지 못했다, 큰 의미 없었다, 알려주세요. 우선은 저는 미용실을 폄하하는 건 아닌데 미용실에서 하는 이제 두피 케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용실에서 막 권하는 그런 시술 같은 것들은 탈모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진짜 몇 년 정도를 했었거든요.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몇 년을 했었어요. 제가 말하는 거는 두피에 좋냐 나쁘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탈모를 해결하는데 얼마큼 도움을 줬냐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두피 스케일링만으로도 아니면 두피를 청결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모발이 굵어진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탈모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 두피를 청결하게 도움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샴푸도 가정에서 두피를 청결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저는 샴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딱 거기까지만이에요. 그러니까 샴푸를 통해서 탈모를 뭔가 개선을 해가지고 모발을 막 굵어지게 하고 그런 샴푸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수많은 광고에 탈모 샴푸들이 있었지만 지금도 많지만 그때도 많았어요. 진짜 사본 것만 해도 30개도 넘을 것 같아요. 탈모 샴푸라고 하는 거는 식약처가 인증하는 그런 성분들이 포함된 샴푸를 탈모 기능성 샴푸로 이제 인정을 해주지만 얘가 탈모를 또 개선해가지고 모발을 굵게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샴푸는 샴푸대로의 되게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탈모가 발생하기 전에 지루성 두피염이라는 게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피 환경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건데 그걸 샴푸를 통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민간요법은요? 뭐 마사지 기기라든지. 다 사봤죠. 목 쪽, 위쪽은 마사지기는 다 사봤고요. 그 다음에 뭐 브러쉬 같은 걸로 자극을 해줘야 또 이제 머리가 건강해진다 그래서 막 그런 것도 다 사봤지만 사실상 별 볼 일이 없었다. 제가 지금 해왔던 이 실수만 줄여도 돈이 많이 세이브돼요. 샴푸 하나도 탈모 샴푸 비싸단 말이에요. 4, 5만 원 하니까. 그렇게 비싼 돈으로 샴푸 살 때는 간절함이 있잖아요. 뭔가 얘가 해결해 줄 것만 같은. 그렇죠. 이게 그냥 단순히 두피 관리해야지 이런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 이거 사서 머리 굵어지나? 좋아지나? 이 기대로 산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심한 고문이라니까요. 그러면 반대로 탈모 개선에 도움 많이 안 될 것 같았는데 얘는 근데 의외로 좀 도움이 됐어, 이런 거 좀 있었나요? 있어요. 과거에는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환자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근데 바뀐 게 있어요? 그쵸. 그게 바로 영양제입니다. 영양제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식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영양소가 충분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그걸 보충해 준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탈모에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사실 연구도 있지만 큰 효과가 없다라는 연구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양제 자체는 굉장히 좀 회의적이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개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워낙 수술을 밤낮 없이 하다 보니까 밥을 거의 못 먹고 지낼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았는데 몇 달, 몇 년 되니까 머리가 원래 잘 조절이 됐던 게 그냥 확 안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머리에 좋다고 하는 영양제들을 먹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막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기존에 했던 치료들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머리카락 상태가 되게 나빠졌는데 그때 영양제를 보충해 주니까 굉장히 많이 좋아졌던 경험을 하고 나서부터는 환자분들한테 많이 이제 알려드리고 있죠. 근본적인 치료에 더해서 영양제도 도움이 되니까 탈모로 되게 극심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영양제는 좀 꾸준히 드셔보시면 전 좋을 것 같아요. 언제 어떤 영양제 추천해 주세요? 하버드에서 이제 영양 연구를 가장 이제 공신력 있게 하고 있는 기관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영양제라는 건 종합 비타민과 비타민 D를 매일같이 섭취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근데 그 중에서도 비타민 D가 탈모인들한테 굉장히 좋아요. 원형 탈모,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 휴지기 탈모 모든 유형의 탈모에 다 도움이 된다는 게 바로 비타민 D입니다. 원래는 이게 면역 비타민으로 유명해졌는데 요즘에는 탈모 비타민으로 굉장히 또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근데 또 의외로 또 도움이 안 되는 게 비오틴이에요. 탈모 영양제 하면 다들 비오틴 떠오를 텐데 저도 비오틴을 함량별로 다 먹어봤어요. 근데 사실 별 차이 없어요. 왜냐면 얘는 비타민 B군이라서 그냥 많이 먹잖아요. 그냥 다 소변으로 배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합 비타민에 있는 비오틴만으로도 충분하니까 괜히 비오틴 사려고 막 돈 많이 지출하지 마시고 오히려 비타민 D를. 근데 또 비타민 D는 싸요. 몇천 원이면 삽니다. 몇 달치가. 그러니까 되게 싸게도 이게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요 종합 비타민과 비타민 D 요 조합이에요. 그리고 하나가 또 있는데
근데요, 원래는 샴푸에 대해서 막 그렇게 중요성을 부여해가지고 말을 하지 않았는데 네. 탈모의 전조 증상이 지루성 두피염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루성 두피염이 관리가 안 되면 탈모 관리도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뭔가 농사를 지려고 하는데 종자만 좋다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토양이 비옥해야 되잖아요. 그 토양을 관리해 주는 게 이 두피 관리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의 핵심이 바로 샴푸입니다. 그럼 샴푸는 어떤 걸 써야 되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딱 한 가지, 계면활성제만 좀 잘 보라고 하는 거예요. 계면활성제가 뭐냐면 기름때를 제거해주는 세척의 핵심이 되는 성분이죠. 얘가 이제 설페이트 계면활성제라고 굉장히 단가가 저렴하고 대량 생산되는, 근데 또 두피의 자극성이 아주 심한 계면활성제가 대부분의 샴푸에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요 계면활성제만 뺀 샴푸를 쓰신다면 두피가 점차적으로 굉장히 개선된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되실 거예요. 와, 그리고 댓글에서 근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설페이트랑 설포네이트, 뭐 설포 브라브라 이렇게 좀 이렇게 미묘하게 다른 게 있는데 설페이트만 안 되는 거고요. 설포네이트 뭐 이런 것들은 다 됩니다. 요것만 바꾸셔도 진짜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지금까지가 뭔가 도움 안 된 거, 그리고 도움 안 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조금 중요했던 거라면 진짜 원장님이 예전 머리에서 지금 이렇게 풍성해질 때까지 난 이걸로 개선했다, 완전 확실하게 도움됐던 거, 이런 거 좀 알려주세요. 결국 가장 확실하고 가장 큰 효과를 줬던 애들을 좀 뽑자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먹는 탈모약이겠죠. 보통 피나스테리드, 뭐 두타스테리드 뭐 이렇게 표현하고 상품명으로는 프로페시아, 아보다트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은 남성 호르몬이 DHT라는 호르몬으로 변환되면 얘가 탈모를 유발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변환되는 과정을 억제를 해서 DHT의 양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 남성의 탈모라는 거는 이 호르몬이 가장 큰 원인이 되기 때문에 호르몬에 대한 억제 없이 어떤 것도 큰 도움을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호르몬을 조절하는 게 가장 큰 탈모를 개선하는데 효과를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탈모약을 복용하는 게 저는 80% 정도라고 봐요.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환자분들한테. 이 독이 있다고 하면 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죠? 물이 그냥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냥 아무리 좋은 영양제, 아무리 좋은 두피 케어 막 다 받아도 약 없이 하는 거는 진짜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진짜 물 붓는 거고, 이 탈모약을 먹는다는 건 이 밑을 막아가지고 물을 채울 준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탈모약이 엄청 또 효과적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뭐 몇 알을 먹어야 돼? 언제까지 먹어야 돼? 어떻게 먹어야 돼?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되게 간편해요. 얘는 식사랑 상관없는 약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알씩 같은 시간에 매일같이 그냥 꾸준히 드시게 되면, 다만 먹다 안 먹다 하면 효과가 없어요. 보통 우리 약을 처방받으면 먹는 직후에 바로 효과가 있을 걸 기대하잖아요. 근데 얘는 약 표지에 3개월은 드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곡차곡 용량을 쌓아 올렸을 때 이제 효과가 발휘되는 약이고, 초반에는 오히려 머리를 빠지게 하는 쉐딩이라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건 일시적인 거고, 결국에는 머리카락을 굉장히 건강하게, 그 다음에 탈모를 철저하게 막아주는 가장 핵심 역할을 해주게 될 거예요. 근데 이 탈모약을 먹는다고 막 풍성해지고 이런 건 아닌데 더 악화되지 않게끔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나빠지진 않는다는 거를 확연히 느끼고 머리 빠진 양도 너무 줄었고, 그래서 일단 가장 크게 효과를 봤다고 할 수 있죠. 또 그럼 뭐 있어요? 탈모 치료로 FDA 승인된 치료가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했던 프로페시아,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미녹시딜이에요. 제 진료실에 항상 올라가 있는 건데, 로게인폼. 미녹시딜이라는 게 성분이고요, 로게인폼은 이제 제품명인데 오리지널격 되는 제품이라서 사실 저는 요 제품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 하나, 병원에 하나, 그 다음에 가방에 하나, 이렇게 3개씩 항상 들고 다닐 정도로 너무 좋아하는 약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얘는 FDA 승인받았을 정도의 약이라고 하면 굉장히 뭔가 대단한 약인 것 같잖아요. 근데 얘는 심지어 의사 처방전이 필요 없이 약국에서 그냥 로게인폼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환자분들이 이거의 효과를 되게 무시하고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얘는 생각보다 굉장히 효과적인 겁니다. 얘의 역할은 일단은 두피로 가는 모낭의 혈관을 확장시켜가지고 영양소라던가 산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모낭이 건강해지고 튼튼해지면서 더 건강한 모발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두피 혈류가 개선되면 우리 먹는 약의 효과도 더 배가 될 수가 있어요. 먹는 탈모약은 현상 유지만 시켰다면 얘와 시너지를 냈을 때는 모발을 굵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사용법이 어떻게 되는 건데요? 얘는 달라요? 일단은 이 뚜껑에다가 보통 이 반 뚜껑 정도를 짜고 손으로 덜어서 두피에 이렇게 문질문질 하는 겁니다. 바르는 거예요? 맞아요. 바르는 제형이에요. 그럼 처음에 발랐을 때도 머리가 좀 자라나고 굵어지는 걸 느꼈어요? 처음에는요 오히려 자꾸 빠지니까 저도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아, 쉐딩 겪으셨구나.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그때는 지금처럼 좋을 때가 아니니까 머리카락 한 가닥 한 가닥에 집착이 너무 심할 때인데 자꾸 빠지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쓰다가 또 중단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쉐딩이라는 거를 배우게 되고 나서 이 과정을 지나가야지만 내 머리카락이 좋아질 수 있구나 라는 걸 해서 진짜 꾸역꾸역 참고 쓰니까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제는 막 좋아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요즘에는 거의 금단 증산처럼 안 하면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진짜 제가 있는 모든 곳에는 얘를 항상 사놨어요. 그리고 또 사실 가장 이제 히든 카드는 2020년도였을 거예요. 그때까지도 이 정도의 머리 상태를 갖진 못했었는데 그때 이제 두피 보톡스란 치료가 처음으로 논문에 보고가 됐어요. 저는 거의 탈모 쪽은 매일같이 이제 연구 올라올 때마다 보니까 이런 게 있네 하면서 그때 이제 병원에 그때 봉직할 때인데 보톡스 있나 찾아봐가지고 그때 동료 의사한테 좀 찔러달라 그랬어요. 놔달라고. 엄청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주기적으로 하면서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엄청 풍성해지니까 제 가족들부터 해줬어요. 저희 아버지 다 탈모거든요. 심지어 저희 장인어른도 탈모세요. 그래서 다 해줬더니 진짜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효과가 있구나 하면서 환자분들을 또 모집해가지고 무료로도 해드렸더니 또 효과가 좋아가지고 현재는 저희 병원에 가장 치료 효과가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지금도 저는 한 2사이클 정도는 했던 한 사이클이 12번 정도거든요. 좀 약해지면 또 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거 하고 나서 또 이제 체감할 정도로 좋아졌어요? 네, 지금 사실 엄청 좋아졌잖아요. 원래는 좋아져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먹는 약 프로페시아, 그다음 바르는 약 미녹시딜, 그리고 이제 보톡스 치료. 그렇게 하고 나서 원장님은 이제 이렇게 지금 풍성해진 거예요? 이제는 뭐 저는 이게 제 한계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타고난 게 이렇게 타고났기 때문에 이 이상 좋아질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너무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동창회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제가 상위권이더라고요. 제 나이를 감안했을 때는 이 정도면 만족이다. 저는 제 인생에서 지금이 제일 동안인 것 같아요. 아니 진짜로. 탈모 때문에 고통받고 이제 스트레스 받는 어떤 분들에게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쵸. 저도 어쨌든 뭐 현재 진행형 탈모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관리가 안 되면 저도 또 나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10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해오고 있는 루틴인데요. 우선은 탈모약을 복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하루에 한 알 저는 자기 전에 먹어요. 공복에. 식후 공복 이런 건 상관없는데 한국인들은 어쨌든 식후 복용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밥 먹어야지만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꼭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건 얘는 뭐 자기 전에 머릿맛에 두고 까먹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전에 하나씩 먹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술 약속이 좀 많은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는 게 또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녹시딜 도포인데 저는 아침 저녁으로 해요. 왜냐 아침에 저는 수술을 하고 수술 모자를 쓰기 때문에 그냥 미녹시딜을 바로 그냥 모자를 써버립니다. 어차피 써야 되는 거고 머리 신경 안 쓰니까. 그리고 저녁에는 머리 감고 자기 직전에 바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간혹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모자 안 쓰고 출근하는데요, 머리 떡지면 어떡해요?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럼 우리 환자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토요일에 저를 만나러 오잖아요. 머리가 이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깨끗하게. 근데 미녹시딜을 바르고 온 상태예요. 어떻게 하냐면 미녹시딜을 먼저 발라요. 그리고 한 10분 정도 방치한 다음에 왁스를 발라가지고 세팅을 해요. 그러면 진짜 발랐는지 안 발랐는지 아무도 모르는 감쪽같이 돼요. 떡지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하루 2번 정도는 잘 지켜서 미녹시딜 도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샴푸. 우리 매일 하는 게 샴푸잖아요. 샴푸에 있어서는 설페이트가 첨가되지 않은 그런 계면활성제 같은 샴푸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샴푸 뒷면에 보면 전 성분표가 함량 대비로 다 적혀 있어요. 가장 함량이 많은 정제수, 그 다음에 계면활성제가 아마 두 번째에 적혀 있을 거예요. 그 계면활성제의 끝부분이 설페이트다? 그 샴푸는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설포네이트 뭐 이런 비슷한 용어가 써 있으면 이제 그건 써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를 감았어요. 그럼 보통 이제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따뜻한 바람으로 두피를 완전 가열시킨단 말이에요. 아예 뜨겁게 만들어요. 또 반면에 남자들은 아예 안 말리고 그냥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머리도 안 말리고 그냥 바로 침구류에 눕는다던가. 약간 이런 것들은 우리 머릿속 곰팡이를 갖다 증식시키는 문제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머리를
찬바람으로 충분히 말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영양제. 제가 아까 영양제가 의외로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종합 비타민과 비타민 D, 그 중에서도 탈모인이라면 이제 비타민 D는 탈모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영양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모든 유형의 탈모에 다 도움이 돼요. 내가 만약에 탈모로 고민하고 있다면 꼭 비타민 D는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겠지만 스트레스 관리라던가 수면 부족이라던가 영양 부족, 이런 것들이 탈모를 가속화시켜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머리는 몸의 입장에서 봤을 땐 하등 필요가 없는 기관이에요. 머리카락이 우리 보온을 해요, 뭘 해요. 심장이나 뇌만큼 중요하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의 건강이 다 좋아져야 그제서야 좋아지는 게 이 모발 건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고혈압, 당뇨, 뭐 고지혈증, 아니면 뭐 갑상선 질환, 막 약간 이런 건강 문제들이 있을 때는 머리카락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건강 관리를 먼저 해보시고, 근데 그 건강 관리의 시작이라는 게 스트레스 관리, 그 다음에 수면 관리, 그 다음에 영양 관리, 약간 이런 거니까 그런 것들부터 시작하면서 내 건강을 잘 관리하시다 보면 나중에 모발도 굉장히 많이 건강해질 겁니다. 저도 10대 때부터 20대 거의 중반까지만 해도 머리카락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자신감도 없고 자꾸 위축되고 모임이란 걸 나가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나가봐야 맨날 머리 얘기밖에 안 하니까. 근데 그때는 또 이제 우스갯소리로 농담도 많이 할 때잖아요. 저한테는 엄청 큰 상처가 되는데 너무 쉽게 제 탈모라는 거를 막 얘기해버리고 이러니까 그게 저를 너무 위축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신감이 떨어지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도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럴 때 정말 중요한 게 올바른 치료 방법이에요. 저도 이 탈모가 해결이 안 될 줄 알았어요. 저희 진료실에 오시는 많은 환자분들이 탈모 이게 해결이나 될 수 있어요? 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제대로 된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되면 머리카락이 금세 좋아집니다. 모발이 굵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정 안 되면 모발 이식을 통해서 없는 곳에도 머리를 만들 수도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탈모라는 건 충분히 극복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어쨌든 탈모 치료의 산 증인이잖아요. 저를 보고 저처럼 될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탈모 치료를 좀 시작을 하면 머리도 풍성해지면서 덤으로 자신감도 이제 커져나가면서 자기가 원래 하지 못했었던 일들도 해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 탈모 치료를 통해서 머리도 없고 자신감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탈모 때문에 정말 힘겨운 나날들을 겪어왔지만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가장 좋았던 방법, 그 다음에 효과가 없었던 방법, 이런 것들을 잘 요약해 드렸는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탈모로 고민하고 있거나 머리숱이 너무 휑해져 가지고 걱정하시는 친구분 혹은 시청자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풍성한 이야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풍성풍성.